안녕하십니까. 이제 랩뷰를 시작하시거나 랩뷰를 사용하고 있는데 좀 더 체계적으로 배우자 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랩뷰 관련된 동영상 강좌를 업로드하고 있는 랩뷰 마스터 유튜브 채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랩뷰 프로그램을 이용을 해서 Q를 이용한 클러스터 데이터 전달하는 간단한 실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시스코드는 네이버 카페를 통해서 업로드하고 있으니 소스코드가 필요하신 분들은 네이버 카페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습할 내용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먼저 살펴보면은 하나의 그래프 인디케이터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 그래프 인디케이터는 XY 그래프 인디케이터를 사용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모니터링을 하기 위해서 배열 인디케이터 두 개를 사용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VI를 정지하기 위한 정지 버튼이 있습니다. 블록 다이그램 코드를 보시게 되면은 두 개의 화일 루프를 운영할 거고 두 개의 화일 루프 간에 Q를 이용을 해서 데이터를 전달할 겁니다. 보통 이런 구조는 랩뷰를 사용하실 때 많이 사용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이 위에 쪽 화일 루프 같은 경우는 센서 데이터를 주기적으로 로깅하는 루프라고 생각하신다고 하면은 센서 데이터를 로깅한 거를 가공을 해서 실제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정보를 표시할 때 그 과정에서 시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 센서 데이터를 로깅하는 루프에서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값을 표시하는 기능까지 같이 운영할 경우에는 그 센서 데이터를 로깅하는 주기가 등간격의 주기가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일반적으로는 어떤 센서 데이터를 로깅하는 루프하고 그 다음에 프론트 패널을 업데이트하는 루프를 별도로 운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Q를 사용하는데요. Q를 사용하시게 되면은 데이터의 손실 없이 데이터를 전달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Q를 사용하시게 되겠는데, 여기에서도 보면은 우선 Q 업기 함수, 그 다음에 원소를 Q에 추가 함수, 원소를 Q에서 제거 함수, 그 다음에 Q를 다 사용하고 나서는 Q를 해제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Q 해제 함수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관련된 함수 같은 경우는 블록 다이그램의 함수 팔레트에 동기화 카테고리에 Q라고 하는 카테고리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Q 얻기 함수를 이용해서 내가 운영하고자 하는 Q의 데이터 타입을, 원소의 타입을 설정을 할 텐데, 클러스터 데이터 타입이고요. 그래서 그 클러스터는 원소가 X축 length라고 하는 원소와 그 다음에 Y축 B라고 하는 두 개의 원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원소는 부동 소수점형 실수 데이터 타입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그리고 지금 보면은 이 종료라고 하는 버튼을 이용을 해서 두 개의 백렬 루프를 동시에 정지시키는 동작을 수행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 종료라고 하는 버튼을 이용을 해서 로컬 변수나 프로퍼티 노드를 사용하고 싶다 그러신 경우에는 이 불리언 컨트롤, 종료라고 하는 불리언 컨트롤의 기계적 특성을, 동작 특성을 스위치 형태로 운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VI가 시작이 될 때 가장 먼저 종료라고 하는 불리언 컨트롤 값을 거짓으로 설정을 해주고 그 다음에 Q를 초기화를 해준 다음에 이런 작업을 하고 있죠. 그래서 두 개의 백렬 루프를 동시에 정지시키기 위해서 종료라고 하는 불리언 컨트롤이 있을 때 로컬 변수를 사용하셔가지고 아래쪽 루프를 정지시킵니다. 그러면은 VI가 정지가 될 때는 종료 버튼이 참이기 때문에 VI를 다시 실행할 때는 반드시 가장 먼저 이 종료 버튼을 거짓으로 변경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위의 화일 루프 같은 경우는 루프 반복 터미널 값을 X축으로 인가를 해주고요. 그런데 이때 데이터 타입을 배정도 데이터 타입으로 가변해줘서 강제 변환점을 제거해주고 있고요. 이름으로 묶기 함수를 이용해서 원소를 Q의 추가 함수의 값을 인가해 주는데, 이 Y값 같은 경우는 난수 함수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난수 함수 같은 경우는 0에서 1 사이의 랜덤 데이터, 부동 소수점형 실수 데이터가 출력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 왼쪽 그래프에서처럼 0에서 1 사이의 값이 나오게 되겠죠. 그리고 50ms 주기로 폴링을 하면서 인큐잉을 하게 되는 거고요. 이 아래쪽 같은 경우는 이 DQ를 하기 때문에 별도로 이 화일 루프에 그 기다림 함수를 사용하실 필요가 없는 겁니다. 만약에 기다림 함수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인큐잉이 되기 전까지는 계속 이 원소를 Q에서 제거 함수에서 계속 웨이트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기다림 함수를 사용하실 필요가 없고요. 그리고
관련 그 X축 값과 그 다음에 Y축 값을 그 배열 인디케이터를 통해서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이제 여기 보면 Shift 레지스터를 사용하고 Shift 레지스터의 출력 값에 다음과 같은 인디케이터를 배치를 할 거고요. Shift 레지스터 값을 이용을 해서 결국에는 이 XY 그래프 인디케이터에 누적된 값을 표시를 할 겁니다. 그래서 하나는 X축, 그 다음에 하나는 Y축에 해당하는 값을 업데이트를 해줄 거고요. 배열 만들기 함수를 이용해서 원소를 추가해주고, 그 다음에 이 두 개의 1차원 배열 데이터를 묶기 함수를 사용해서 이 X라고 하는 라벨을 가지고 있는 그래프 인디케이터에 업데이트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건 뭐가 있냐면, 이 화일 루프를 정지하는 조건에 보면은 종료라고 하는 버튼이 참인 경우나 또는 이 원소를 큐에서 제거라고 하는 함수의 출력 그 클러스터, 에라 클러스터 값이 참인 경우, 그 참이라고 하면은 에러가 발생했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이 두 개의 오화 조건으로 해서 화일 루프를 정지시킬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정지가 될 때는 에러가 있는 경우에는 데이터를 이 디큐잉한 데이터가 가비지 데이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에러가 있는 경우는 아무런 동작을 하지 않겠고, 그래서 모든 데이터가 다 바이패스가 되는 거고요. 만약에 에러가 없는 경우에는 이름으로 풀기 함수를 이용해서 X축하고 Y축에 해당하는 원소 값을 뽑아낸 다음에 배열 만들기 함수를 이용해서 각각의 Shift 레지스터에 원소를 추가해 주는 식으로 구현을 하시면 이 왼쪽과 같은 결과를 얻으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이론은 이 정도로 마치겠고요. 간단하게 실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탕화면에서 새로 만들기 폴더에 Q를 이용한 클러스터 데이터 전달하기라고 하겠고요. 자, 경로를 복사하신 다음에 새 VI에서 Ctrl S를 누르시겠고요. 자, 경로를 붙여 넣으시고 테스트할 VI 이름도 동일하게 하겠습니다. 자, 프론트 패널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컨트롤 팔레트에서 실버에서 그래프에서 XY 그래프를 하나 가져오 놓도록 하겠고요. 자, 여기에서 그래프 표현하는 방법을 포인트 스타일이 이제 아무것도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 동글배기로 다음과 같이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불리언 카테고리에서 정지 버튼 하나 가져오도록 하겠고요. 정지 버튼의 라벨은 보이지 않도록 하겠고, 프로퍼티에서 라벨을 스탑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프 텍스트도 대문자 스탑이고 빨간색으로 변경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블록 다이그램 코드를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그리고 앞서 이론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스탑이라고 하는 불리언 컨트롤의 기계적 동작을 살펴볼 텐데요.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신 다음에 기계적 동작을 보시면은 디폴트로는 놓을 때 렛치인데요. 렛치 같은 경우는 1로 갔다가 다시 거짓으로 0으로 돌아오는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로컬 변수나 프로퍼티 노드를 사용하실 거면은 스위치 형태로 운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놓을 때 스위치로 하겠고요. 두 개의 화일 루프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수 팔레트에서 구조에서 하나의 화일 루프를 불러오시겠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화일 루프를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쪽 화일 루프 같은 경우는 화일 루프의 정지 조건에 스탑이라고 하는 불리언 컨트롤을 다이렉트로 연결시켜 주도록 하겠고요. 지금 보면은 실행 버튼이 껴진 이유는 뭐냐면 아래쪽 화일 루프의 정지 조건이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인데요. 이때 스탑에 대해서 생성의 로컬 변수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읽기로 변경하시겠고,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실행 버튼이 다시 활성화가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되어 있고요. 다음으로는 CPU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이 위쪽 화일 루프 같은 경우는 기다림 함수를 하나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타이밍 카테고리에서 기다림 함수를 하나 불러오시겠고요. 라벨 보이게 하겠습니다. 입력은 저는 100을 인가하도록 하겠습니다. 100ms 주기로 폴링하게 운영하겠고요. 그리고 여기서 두 개의 병렬 루프 간의 데이터를 전달하기 위해서
동기화 함수 중에 Q를 사용하겠습니다. 자, 동기화 카테고리 가보시게 되면은 Q 동작이라고 하는 카테고리가 있고요. 여기서 Q 얻기 함수, 그 다음에 Q를 해제시켜 주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원소를 Q에 추가도 해 주셔야 되고, 또 원소를 Q에서 제거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4개의 API를 불러오신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시겠고요. 라벨을 보이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Q 얻기 함수를 이용을 해서 다음과 같이 연결시켜 주도록 하겠고요. 자, 에라 클러스터와 그 다음에 Q 참조 번호를 자, 출력으로 연결해 주시면 되겠고, Q 해제 함수 같은 경우는 자, 여기에서 운영하시면 되겠고, 자, 지금 보면은 1호에서 이렇게 바깥쪽으로 돌렸지만 이거를 그 안쪽에서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이 위에 같은 경우는 인큐잉을 계속 해주셔야 됩니다. 주기적으로. 그래서 다음과 같이 참조 번호 연결시켜 주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출력 부분에서도 자, 에라 클러스터와 참조 번호 연결하고 다음과 같이 연결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원소를 Q에서 제거 함수는 이 아래쪽 자, 루프에 배치해 주시면 되겠고, 우선 여기에서 Q 얻기 함수에서 원소의 데이터 타입을 지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자, XY 그래프에서 상수를 하나 만들어 볼까요? 그리고 이 안에 있는 상수 값을 밖으로 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현재 자, XY 저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면 그냥 이걸 그대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라벨은 따로 바꾸지 않겠고요. 자, 테두리 더블 클릭하신 다음에 자, 와이어를 지우시고 자, 원소 데이터 타입의 정보를 연결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선적으로 VI가 시작이 될 때는 이 스탑이라고 하는 값을 거짓으로 설정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생성의 프로퍼티 노드의 값을 이용을 해서 자, 쓰기로 변경하신 다음에 에라 클러스터 연결시켜 주도록 하겠고요. 값을 자, 거짓으로 설정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이 위 화일 루프에서는 이제 원소를 Q에 추가하는데 X 값 같은 경우는 이 화일 루프의 루프 반복 터미널 값을 사용을 할 거고요. 자, Y 값 같은 경우는 난수 함수를 사용할 텐데 우선 이 클러스터 상수를 하나 복사하신 다음에 자, 클러스터 클래스 앤 베리언트 카테고리에서 이름으로 붙기 함수를 하나 불러오시겠고요. 자, 출력으로 내보낼 클러스터 타입을 지정해 주시고 다음과 같이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여기도 라벨을 보이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된 값을 원소에 넣어 주시면 되겠는데요. 이때 X값 같은 경우는 자, 루프 반복 터미널 값인데 지금 보시면 데이터 타입이 다르기 때문에 빨간색 삼각형이 있다는 것은 강제 변환점이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와이어를 선택하신 다음에 삽입해서 자, 변환해서 배정도 데이터 타입으로 변환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Y값 같은 경우는 자, 숫자형 카테고리에서 난수 함수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벨 보이게 하겠고요. 자, 라벨은 다음과 같이 왼쪽으로 배치하겠고, 자, 와이어를 자,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자, 루프 사이즈를 좀 최적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자, 여기도 자, 라벨을 왼쪽으로 배치해서 결국에는 한 화면에 모든 코드가 보이게 하시려고 하면은 가급적이면 이제 코드를 컴팩트하게 운영하시는 게 좋겠죠. 자, 이렇게 하시면 이제 위쪽 화일프는 다 구현이 완료가 됐고, 이제 아래쪽에서는 인큐잉한 데이터를 디큐잉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에라 클러스터 연결시켜 주도록 하겠고, 자, Q 참조 번호도 연결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자, 케이스 구조를 자, 일단 케이스 구조를 사용하지 않고 먼저 구현해 보도록 할게요. 자, XY 그래프 인디케이터의 값을 업데이트 해 주려고 하면은 자, 1차원별 형태로 인가를 해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자, 시프트 레지스터를 3개로 운영하겠습니다. 하나는 실질적으로 XY 그래프 인디케이터의 값을 표시하기 위한 그 시프트 레지스터가 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자, 하나는
자, X 값, 그 다음 또 하나는 Y 값을 자, 만들기 위한 shift 레지스터가 되어 있고요. 자, 원소를 Q에서 제거 함수를 이용해서 여기에서 자, 이름으로 풀기 함수를 이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자, 여기에서 X 값과 Y 값을 뽑아내는 거죠. 자, 라벨 보이게 하겠고요. 그래서 자, 1차원 배열을 만들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배열 카테고리에서 배열 만들기 함수를 사용할 텐데요. 자, 하나는 라벨 보이게 하겠고, 자, 그래서 한쪽 입력은 shift 레지스터 값, 나머지 하나는 여기 아래쪽은 Y축에 해당하는 값을 표현하도록 하겠고요. 자, 배열 만들기 함수의 출력을 shift 레지스터에 업데이트를 해주시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생겼고, shift 레지스터를 사용할 때는 항상 초기화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입력 부분에서 상수를 하나 만들어서 초기화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마찬가지 방법으로 자, 이걸 하나 또 복사하신 다음에 자, 여기에서 X값을 인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이제 X 좌표하고 Y 좌표에 해당하는 1차원 배열을 구했고요. 그러면 이제 이 정보를 가지고 XY 그래프 인디케이터의 값을 표시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XY 그래프 인디케이터로 값을 인가할 때는 두 개의 1차원 배열 데이터를 묶어서 인가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 묶기 함수를 사용할 겁니다. 그래서 X값과 자, 하나는 X축 값, 그 다음 또 하나는 Y축 값이죠. 자, 이렇게 자, 라벨 보이게 하겠고요. 그래서 이 값을 XY 그래프 인디케이터에 표시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를 파일 루프를 전체적으로 아래쪽으로 좀 내리겠습니다. 자, shift 레지스터를 살짝 위로 올리겠고요. 그리고 자, 와이어 정리를 해주시고 관련된 값을 shift 레지스터에 인가를 해두도록 하겠고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자, 이렇게 하시고 shift 레지스터를 사용할 때는 항상 그 초기화를 해주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자,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테두리에서 자, 더블 클릭하셔서 사이즈를 줄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파일 루프의 정지 조건을 뭐 예를 들어서 복합 연산을 사용을 하셔가지고 자, 원소를 Q에서 제거 함수에서 에러가 발생을 하거나 오화 조건으로 해서 자, 스탑 버튼이 참이 됐을 경우 자, 이런 경우에 자, 화일 루프를 정지시키겠다. 자, 이렇게 운영하실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 이제 코드가 어느 정도 완성이 되어 있는데요. 한번 현 코드에서 동작을 먼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필요 없는 것들은 좀 보이지 않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1호에서처럼 한번 그 인디케이터를 하나 만들어 볼까요? 자, X축에 대해서 인디케이터를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X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프론트 패널에서 자, 이 값을 자, 자리 맞춤은 가운데로 하겠고요. 그 다음에 소수점이기 때문에 살짝 사이즈 키우겠고, 그 다음에 자, 인덱스 디스플레이 하지 않겠고요. 그 다음에 수평 스크롤 막대에 보이게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겠고, 그 다음에 이거를 그대로 복사하신 다음에 하나는 자, Y라고 하겠습니다. 세 개 아이템을 선택하신 다음에 왼쪽 경계로 맞춰주시면 좀 그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깔끔해지겠죠. 그리고 자, Y 값도 연결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라벨은 오른쪽으로 배치하겠고요. 자, X는 요 위로 배치해 볼게요. 괜히 와이어가 중복되는 게 별로 좋지 않으니까.
자, 이렇게 해볼게요. 한번 동작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100ms 주기로 계속 데이터가 업데이트 되고 있다가, 자, 스탑 버튼을 누르는 경우에 보면 가장 마지막 값이 좀 이상하게 표현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이 가장 마지막 값이 이상하게 표시되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원소를 큐에서 제거 함수를 이용을 해서 하는데, 지금 인큐잉이 안 되다 보니, 안 된 상태에서 큐 해제가 돼버리니까 여기에서는 디큐잉을 제대로 못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 에러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 아래쪽을 어떻게 수정을 해야 되냐면, 케이스 구조를 하나 사용을 해가지고, 자, 여기에서 케이스 구조를 사용하기 위해서 이 인디케이터를 좀 밖으로 빼겠고요. 자, 여기 그 함수 팔레트에서 구조에서, 자, 케이스 구조를 하나 불러오시겠고요. 그래서 케이스 구조를, 자, 이렇게 감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살짝 내리겠고요. 자, 그래서 여기는 케이스 구조의 입력 선택자를, 자, 에라 클러스터를 연결시켜 줍니다. 그래서, 자, 에러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케이스가 수행이 되도록 운영하면 되겠고, 여기서 지금 보면은 우선 와이어를 지우고 다시 연결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근데 에러가 있는 경우에는 아무 동작도 하지 않도록 하면 되겠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뭐 예를 들어서, 자, 입력 shift register 값을 그냥 넣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x 값을 그냥 바이패스 시켜주시면 되겠죠. 지금 이 y 부분도, 자, 더블 클릭해서 와이어를 지우시고 다시, 아니면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이 굳이 안쪽으로 하니까 더 와이어가 복잡해지는 감이 없지 않아 있으니까, 자, 이 부분을 지우고 이 바깥쪽에서 연결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겠고, 3개의 아이템을 선택하신 다음에, 자, 왼쪽 경계로 맞춰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부분도 온라인을, 자, 이렇게 하는 게 더 깔끔하네요. 네,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자, 이 부분도 와이어를, 자, 코드 사이즈를 좀 최적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자, 그래서 지금 추가로 수정한 거는 이 원소를 큐에서 제거 함수의 출력이 에러가 발생하지 않을 때에만 이 배열 만들기 함수의 원소를 추가해서 그래프에 표시하겠다는 거죠. 한번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너무 많이 표현이 되어 있으니까요. 이 정도만 표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행해 볼게요. 실행하고 스탑을 눌렀을 때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간단하게, 자, 레뷰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자, 동기화 함수 중에서 이제 q 얻기라고 하는 함수와 그 다음에 inq, dq 함수, 그 다음에 q 해제 함수들을 이용을 해서 두 개의 병렬을 운영을 해서 데이터를, 자, q를 이용해서 전달하는데, 이때 q의 데이터 타입을 이제 클러스터 형태로 만들어서 XY 그래프에 데이터를 표시하는 간단한 실습을 진행해 보았습니다. 이번 강좌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